에이, 단순한 지연일 거야 생각하시다가 어떤 날은 좀 문제가 있는 건가 하시다가 어느 날은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하시다가 또 다른 날은 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해 라고 우리 부모님들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당연한 거예요. 걱정되니까, 당연히 걱정되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들 사연은 그냥 썰로 풀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몇 날 며칠 잡고 인간극장으로 몇 부작 만들어야 0.1%나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어려운 일이죠. 인생 끝났다 생각들면서 애 안고 그냥 팍 죽어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머님들부터 씩씩하게 쭉쭉쭉쭉 모든 스케줄을 다 해내세요. 근데 속은 이미 골만 문드러진 상태로 울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많죠. 혹시 이렇게 지연 아동들을 옆에서 보신 적이 있는 엄마 아빠들은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덜컥 겁이 나요. 그렇다고 이미 자기 아기로 힘든 지인한테 가서 발달 지연을 발견할 사인이 뭐였어요? 라고 묻는 건 좀 너무 사이코패스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발달이 좀 느린 게 아닌가라고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듣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보통의 가정에서 아이의 발달 지연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는 단계는 언어에서 사인을 받으세요. 조리원 동기가 그러죠. 자기 그 집 영상 봤어? 15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집 딸은 동화책을 줄줄줄줄줄 읽더라고. 어우 대단해. 친정엄마가 그래요. 얘 딸 그 엄마 친구 그래 걔 어머 걔가 18개월밖에 안 됐는데 문장으로 말을 줄줄줄 한대. 요즘 애들은 느리다는데 우리 손자는 왜 엄마 아빠밖에 못해? 아니야 요즘 애들 다 느리대. 괜찮아 아휴 말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신랑이 말해요. 아니 얘는 왜 두 돌이 다 돼가도록 말을 못해? 얘 바보야? 시어머니가 그럽니다. 내 아들은 돌전에 뛰어다니고 돌진하고 바로 말했어. 아휴 어떻게 우리 손자는 이렇게 두 돌이 돼가도록 말을 못하니? 너 닮아서 그렇구나. 주위에서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애만 못해. 심지어 우리 애는 엄마 아빠도 잘 안 해. 미치는 거죠. 주위에 하소연하면 말 터지는 거 금방이야. 야 말하면 너무 피곤해진다. 이런 말만 돌아옵니다. 말이 느린 아이를 큰 범주로 세 유형으로 알기 쉽게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장애 동반. 뇌에 문제가 있거나 청각에 이상이 있거나 지적장애이거나 자폐 스펙트럼 범주 안에 속한 아동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 발달 지연. 그냥 단순히 발달이 지연이 되는 거죠. 얘는 눈 마주치 호명 반응 상호작용 다 잘 돼. 다 잘 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또래에 비해서 같은 계열수 아이에 비해서 또 대근육, 소근육 이런 게 좀 느린 거죠. 대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큰 움직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소근육은 이렇게 조그맣게 손을 움직이는 이런 거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발달과 놀이 수준이 좀 지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래보다 조금 애가 어리게 놀아. 단순 발달 지연인 아이들이 있어요. 세 번째, 단순히 언어 지연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대다수가 여기에 속하죠. 신체 발달도 좋고 키도 크고 잘 먹고 몸무게도 좋고 얘가 놀이 수준도 좋고 놀이터 가서 잘 뛰어놀고 인지 정상 발달이에요. 심부름도 잘하고 다 알아듣고 다 하는데 발화라고 표현이 되는 이 소리 나게 입 밖으로 말하는 말만 못하는 경우 단순 언어 지연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걱정돼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1번과 2번은 치료가 필요합니다. 장애가 있고 발달 지연이 있으면, 그러니까 신체 발달에 지연이 있으면 병원 개입이 필요해요. 특히 장애가 있는 경우에 조기 개입하면 예후가 좋죠. 일단 청각이나 어떤 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모를 수가 없죠. 요즘에는 태어나자마자 보험 처리되게 검사 쫙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폐는 초기 치료 개입이 요즘 많은 편이죠. 부모님들이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많이 관찰을 하시기 때문도 있죠. 그리고 자폐가 어떤 장애나 단순한 병명이 아니라 스펙트럼이라고 표현되는 큰 범위 안에 어떤 속하는 몇 가지가 있을 경우에 자폐 스펙트럼 안에 얘가 속한다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명명이나 낙인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이 놀라시죠.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어요. 눈 마주침, 호명 반응, 상호작용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 꼭 만나 보셔야 돼요. 눈 마주침은 아시죠?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엄마 안 봐요. 영희야 100번 불러. 근데 그 중에 한 번, 두 번 뭔가 시끄러우니까 애가 한번 쓱 쳐다봐요. 호명 반응 안 되는 거예요. 쓱 쳐다보고 엄마의 눈과 눈으로 눈 마주침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가 자폐 스펙트럼 안에 속한 아이들도 말을 해요. 발화가 돼요. 자폐 스펙트럼 안에 속하는 아이들은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벽만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너무 옛날 얘기죠.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발화돼요. 엄마, 맘마, 까까, 멍멍, 야옹, 야옹, 티비, 뽀로로, 크롱 다 말해요. 다 말하고 맘마, 요쿠르트 심지어 이렇게 내음절 발도해요. 말하는데 우리 애가 상호작용이 안 돼.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뭔지 아시죠? 엄마가 이거 줄까?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와 눈을 맞추고 응! 말을 못해도 응은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거 싫어? 응! 밖에 나가 놀까? 응! 그러면 밖에 나갈 때 어떤 신발을 신을까?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이 왔다 갔다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좀 관찰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폭발적인 발달 시기가 있으니까 두 돌까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병원에 가서 의사도 잘 몰라요. 두 돌 지나면 확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름절 자폐에 대한 얘기는 너무 길어요. 이거는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발달 지연이 있는 아이들은 되게 휘청거리거나 다리 사이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으면서 똥 싼 바지 입은 것처럼 아이들이 조금 어설프게 뒤뚱뒤뚱 걸어요. 이러면 대근육 지연 확률이 높죠. 대근육 지연. 걸음마 처음 할 때는 잠시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 미숙하니까. 근데 두 돌 가까이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걷는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죠. 손 잡고 발 교차해서 계단 오르내릴 수 있어요. 부모 도움으로. 근데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해도 걸음걸이나 손 쓰는 거 보면은 바로 보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눈에 애정의 필터를 딱 끼고 계시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애 계단도 잘 걷고 뭐 발도 이렇게 해서 막 잘하는데 우리 애가 왜 뭐 이런 발달 지연이에요? 아니에요. 걸음걸이나 손 쓰는 거 보면 바로 보여요. 두 돌 지나고도 두 돌이 지나도록 두 발 점프를 못 한다거나 빠른 속도로 뛰어다니는 게 안 되면 뭐 감동치료하면서 대근육, 소근육 운동시키고 바깥 활동을 많이 걷게 하면서 경사로도 다니고 내리막길도 다니고 오르막길도 다니고 뭐 대근육 활동 많이 시키셔야 돼요. 좀 뭔가 감이 오시죠? 등산 제일 좋습니다. 등산 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붙잡고 기어가고 내려가고 미끄러지고 다 할 수 있어요. 대근육이 올라오면서 휘청거리는 게 사라져야 소근육도 천천히 좋아집니다. 몸통에 힘이 생겨야 팔다리에 힘이 생기고 손가락, 발가락, 미세근육 발달하면 거짓말처럼 언어도 터져요. 애가 집에만 얌전히 있으면서 전집 사서 쫙 깔아놓는다고 애기 말 자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체 발달 없이 언어만 혼자 자동으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단순 발달 지연도 시간 지나면 말은 해요.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애가 받은 상처, 자존감 손상, 가족들의 걱정 어린 눈빛, 아이고 쟤를 어떻게 하냐, 왜 말을 못하냐, 애가 그 사이에 주눅 들고 문제가 생기면 말을 해도 발음에 문제가 생겨서 좋은 치료를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발음 교정을 해주는 거죠. 우엉우엉 말한다던가 못 알아듣게 말한다든가 뭔가 말을 많이 하는데 엄마 말고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말이 늦는 애들 중에. 단순 발달 지연인 경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을 수가 있어요. 애가 말하고자 하는 탐색 동기는 많은데 구조화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놀이 수준은 막 거의 뭐 10개월이래요. 애가 막 두 돌, 세 돌인데 말이 문제가 아니고 상호작용이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과 애착 형성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언어 자극을 전혀 주지 못하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미디어 영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영상 절대 안 돼요. 틀어주지 마세요. 영상 없이 애기 키우기 힘든 거 알죠? 그래도 영상은 안 됩니다.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언어적인 피드백을 많이 주셔야 돼요. 기저귀 갈아입을까? 옷 벗을까? 옷 입을까? 손 씻을까? 신발 벗을까? 밥 먹을까? 맛있니? 그만 먹을까? 물 마실래? 졸립니? 우리 잘까? 바지 벗을까? 덥지 않니? 우리 엄마랑 같이 계단 걸을래? 엘리베이터 탈까? 어이구 내릴까? 하나 둘 셋 넷 계단 내려가 볼까? 아우 잘했다. 아우 이쁘다. 아이고 잘했다. 이거 엄마가 줄까? 그래 한번 엄마한테 한번 줘볼까? 이런 게 다 상호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전혀 안 하시는 어머님들 많습니다. 그냥 옷 입히시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손만 씻기는 거예요. 그냥 입 꼭 닫고 그냥 신발 벗기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밥 먹을래 안 물어보고 그냥 열심히 차려서 애기 줘서 그냥 먹이는 거예요. 물 먹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놀다 왔으니까 목마르겠지 하고 그냥 물 따라서 그냥 주는 거예요. 졸립지? 잘래? 아니고 그냥 안아서 막 재우는 거예요. 톡톡톡 빨리 자라 빨리 자라. 너 왜 안 자니? 엄마 힘든데. 네 알아요. 힘드니까 그런 거죠. 힘드니까 그러는 건 아는데 이렇게 안 해주시면 말이 느리든 말이 빠르든 상호작용이 잘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들은 이제 말이 터지는 이 언어작용에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하시는데 물론 중요한 게 맞지만 말보다 중요한 게 상호작용, 엄마와의 의사소통이에요. 말하는 시기는 아이의 성향과 성격 기질 그리고 구강의 어떠한 운동 능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지능이 아닙니다. 우리 애가 멍청해서 느린 게 아니고요.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해서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지능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 터지는 말에 어머님들 집착하지 마세요.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되는 게 먼저 우선시 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이해력과 인지가 괜찮다면 아이 발달에 너그러워지실 필요가 있어요. 좀 기다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 18개월엔 단어를 20개를 말하고 문장으로 말해야 한다던데요. 이런 기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거죠. 빠른 애들 이렇게 해요. 많이 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수용 언어가 중요합니다. 잘 알아듣고 지시 수행을 잘 따를 수 있으면 소통되고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는 발화가 안 된다고 우리 애가 며칠 전에 선생님이 까치발을 하고 걷던데 우리 애가 며칠 전에 막 깍꿍 놀이를 계속 하던데 선생님 우리 애가 엘리베이터만 왔다 갔다 하던데 이 자폐 스펙트럼 안에 속하는 건 아니겠죠? 라고 고민하다가 막 인터넷 찾아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애가 자폐인가 봐. 어떻게 막 우울이랑 걱정으로 땅굴 파고 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를 볼 때
모든 게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때부터 겁이 덜컥 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는 애들 제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고 했죠. 애가 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안에 있는 아이들도 말 다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포인팅, 눈 마주침, 지시수행, 엄마 아빠 부르면 무발화는 아니에요.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발달의 척도가 되고 있는 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그런데 말만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말만 잘한다고 지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가 굉장히 빨라서 15개월에 정말 동화책을 읽고 18개월에 문장을 줄줄줄 말해도 부모랑 뭐 무리 없이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 개월수, 그 아이 나이대에 맞는 발달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언어만 빨라. 대근육은 그 언어만큼 발달이 안 됐어. 언어도 빠르고 대근육도 발달했는데 사회성이 그만큼 발달이 안 됐어. 이렇게 못 따라오고 있는 발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발달 간의 격차가 너무 큰 데서 오는 불안감을 아이가 혼자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애가 말을 잘하니까 잘한다. 아이고 우리 애기 똑똑해. 내가 천재를 낳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의 마음속으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말 잘하고 인지 좋으면 부모님들은 일단 무조건 칭찬하고 우리 애 똑똑한 것 같으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뻐요. 저라도 기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은 칭찬받으니까 칭찬받지 못하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못하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뭐 모래 만지는 거 싫어하고 극혐하죠. 역할놀이하고 책 보기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아도 재미없고 얘네는 인지가 다른 애들보다 월등히 좋으니까 지루한 거죠. 심심하고 너무 어려 보이고 친구 관계 안 좋아집니다. 언어를 줄줄줄 말하는 애들도 대근육, 소근육, 자조, 사회성 다 동시에 봐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균형 발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지적으로 뛰어나도 대근육 발달이 안 따라주면 인지 발달 자극 주는 거 멈추세요. 우리 애가 너무 똑똑해서 천재가 될 것 같아도 일단 멈추세요. 아이의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다른 방면으로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인지도 대근육, 소근육이랑 같이 하는 거라 몸으로 놀리면은 굉장히 밀접해요. 몸으로 노는 게. 말 가르친다고 몸으로 못 놀게 하고 말만 줄줄줄 하면 그건 나름대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지도 계단식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인지가 발달되고 있다라고 부모가 느낄 정도면은 아이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불안이랑 예민이 같이 올라와요. 이때부터 이유 없는 떼쓰기, 트집 잡아서 들어눕기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는 너무 똑똑한데 너무 예민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불안한 거예요. 인지는 빠르게 성장하는데 같이 받쳐줄 수 있는 거는 다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애들이랑 같이 올라오는 거니까 나이대에 맞는 발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불안이나 예민이 올라올 때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게 해주셔야 합니다. 대근육으로 따라잡아주면은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올라오는 예민함과 불안함이 조금 감소가 돼요. 역할놀이나 책 보기만 하려고 하는 애들 데리고 등산 가시고요. 해수욕장 가시고요. 캠핑 가시고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세요. 뭐 차도 없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 그러면은 집 앞 놀이터 가시면 되는 거예요. 놀이터가 최고입니다. 예, 감통치료실에 가면 있는 것들 우리 동네 집 앞에 놀이터 가면 다 있어요. 예, 아이들의 발달은 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멈춘 듯 하다가 또 쭉 올라가는 식인 거예요. 엄마들 우리 노아 올 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한 방에 확 늙었어.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확 늙었어. 세월이 무상해. 이런 말을 하시죠. 우리 아이들 발달도 비슷해요. 매일매일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계단식으로 쭉쭉쭉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해요. 말은 언젠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할 텐데 아이들이 유치원 가기 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되면 그 폭발적인 성장이 좀 정체가 되면서 천천히 발달하는 시기가 와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데 좀 느리게 발달했던 애들은 그때 가서도 폭발적인 발달을 해요. 결국에는 비슷하게 다 따라잡죠.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이들이 경험해온 시간들로 성향과 자존감 등등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 발달이 느리다고 발 동동동동하고 막 땅굴 파고 들어가시고 우울하고 걱정하고 막 아이를 막 시시각각 매초 매시 애 행동 하나하나 모두 다 관찰하면서 따라다니면 이제 아이들이 지치는 거예요. 부모님도 지치지만 아이들도 지쳐요. 단순히 말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 함께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애가 아직 발화가 되지 않더라도 상호작용이 부모와 잘 되고 있다면, 그리고 부모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고 지시를 수행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는 발달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님들 힘드신 거 아는데요. 우리 모두 다 같은 길 지나가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화이팅!